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누구든 그리 반기지 않는 것이지만 일상 경제생활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하지만 왠지 세금하면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더 리더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다루는 조세 전문가죠. 세무사들이 모여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세무사의 백운찬 회장과 함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세무 관련 어려움은 무엇이고 이를 해소하기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좀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운찬입니다. 예. 그 공직 주로 이제 세무 관련 부처에서 한 33년 이상 세무 전문가로 일하셨고 지난해 7월에 민간기구인 한국세무사회 제29대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관세청장 역임하신 차관급 공직자가 민간 선출직인 세무사 회장을 맡은 게 이제 다소 이례적으로 비춰지는데 이곳에 도전하신 계기가 계셨는지 또 지난 취임 이후에 8개월 돌아보시면 소회가 어떠신지요? 예, 지난해 6월 30일 날 1만 2천여 명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56%라는 많은 지지 속에서 제29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예. 세무사 회장 선거 54년간 차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선거에 임하게 됐고 당선된 것도 제가 처음입니다. 저는 국세청 그리고 기획재정부, 예. 세제실장, 조제심판원장, 관세청장 등 33년 3개월간의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변이 통하기도 했고 또 원칙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도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3,500여 예. 회원 사무실을 돌면서 회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어려움을 직접 듣고 예. 세무사 선거에 임해 온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평생 동안 세법을 만들고 세법을 예. 집행하고 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믿고 저를 뽑아준 만큼 저희 모든 것을 바쳐서 책임과義務를 다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 세무사에 뭐 이름에 들어있지만 세금 관련 일들을 도와주시고 또 이런 기관 뭐 세무사들의 또 권익도 또 예. 이렇게 대변하실 거 이러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세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세무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 세무사법입니다. 예. 세무사법에서 세무사를 규정하기를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 납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무사는 납세 행정과 조세 정책을 담당하는 가세관청과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격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12,000여 명의 세무사들이 세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 그리고 전문성을 더욱더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세법이라든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펴고 있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뭐 죽음과 세금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세금 문제하면 복잡하고 어려워서 예. 사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람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세무사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지 또 어떤 도움들을 주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 문제와 맞닥뜨리는 예. 게 많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물론이고 집을 팔 때나 땅을 팔 때나 재산을 증여할 때나 상속할 때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는 이러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든지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납세자를 대신해서 권리 구제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신고라든지, 또 장부를 대신해서 예. 기장 대행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때는 세무사가 세금을 탈루를 조장하거나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단체로 보고 있는데, 일부의 사례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일들이 세법의 세무사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 세금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한 12,000명의 세무사 분들이 계시고, 또 매년 선발하는 인원도 한 600명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듣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모든 자격증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그렇습니다. 시장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업계 현황은 어떤지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의 둔화라든지 이런 걸로 예.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문 자격사들은 매년 예. 많은 숫자가 계속적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개업하는 세무사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세무사 협회도 이러한 새로운 개업자들, 새롭게 진출하는 세무사들에 대한 여러 예. 가지 지원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격사들 간에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예. 이 자격사들 간에도 업무 영역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예. 또 정부에서도 납세 비용을 갖다가 적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업계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FTA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개방되고 서비스 시장이 예. 또 열리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의 세무사들도 우리나라의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세무사 협회에서는 세무사의 여러 가지 자질 향상이라든지 국제 업무에 대응한다든지 이런 능력 배양을 통해 가지고 세금 문제는 세무사가 제1인자다라는 인식을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질문은 사실 조금 뭐 보기 따라서는 좀 복잡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외부 세무 조정이라는 제도죠. 예. 기업들이 납세 신고를 할 때 이제 기업 세무 조정 계산서라는 거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하게 돼 있는데, 변호사들이 요즘 좀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이제 좀 탐을 냈었죠. 근데 그렇습니다. 세무사회에서 이제 세무사만 할 수 있도록 잘 방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또 두 자격증을 가진 분들 간에 다툼거리가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외부 세무 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업 회계라는 게 있고 세무 회계라는 게 있는데, 기업들은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서 일정 거래 내용을 갖다가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세법은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 여러 가지 우대해 준다든지 비용이라든지 그 일정 수준에 예.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세법을 적용하기 위한 세무 회계 원칙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해야만이 예.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정하는 자체를 세무 조정이라 하는데, 외부 전문가, 즉 세무사라든지 이런 전문가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을 외부 세무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 뭐 국세청이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대로 작년에 7월 1일 날 한국세무사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8월 20일 날 대법원이 외부 조정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이유는 지금 외부 조정 제도가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되어 있다 보니까는 법에서 이임이 없는 거다.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 이임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없는 제도에서는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외부 조정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납세자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선 일부에서는 외부 조정 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제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자기네들도 안 하던 걸 갖다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세무사 1만 2천 명이 총 일치된
협력과 노력에 의해 가지고 세무사 제도가 존치가 되고 예. 또 외부 단체가 개입이 못하도록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 조정 제도가 왜 그러면은 세무사만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 조정은 고도의 회계 세무 지식과 세법 지식이 필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에 따라 가지고 전문가 자격 제도가 발생이 됐고 전문가 자격사인 세무사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 제도의 전문 자격사 제도의 본래 취지인데 예. 그게 반해서 세법과 회계 지식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한 단체가 거기에 개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무사 협회의 또 세무사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무사만이 공인회계사를 비롯해 가지고 세무 전문가가 외부 조정 제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외부 조정 제도가 왜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없애야 된다라는 단체도 있었습니다만은 외부 조정 제도는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세법 지식에 적극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신고에 대해서 신뢰를 제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신고할 적에 여러 가지 신뢰로 인해 가지고 세무 조정을 한다든지 할 적에 그걸 기준으로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참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예. 알다시피 국세청의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세무 조사를 할 적에 법인의 경우에는 1%, 그다음에 개인의 경우에 0.1%밖에 조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예. 세무 조정이 없다 그러면 누가 내한테 조사가 올 건지 또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할 건지 많은 인력과 납세자한테는 불안이 조정이 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왕의 제도에 보면은 외부 조정 제도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전체의 기업의 한 30%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예. 95% 이상이 다 외부 조정을 해왔습니다. 예. 해왔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신고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고 예. 또 납세자에 대한 권위, 예측 가능성 이런 것을 확보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법령에 의해서 외부 조정 제도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착이 예. 되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세무사가 또 회계사와 같이 외부 다른 자격사 없이 외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세무 업무는 세무사 전문 자격사인 세무 전문 자격사인 세무사가 수행하는 것이 전문 자격사 제도의 도입 취지와 또한 그런 원칙에 적합한 것을 한 번 더 확립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무 서비스, 이제 세무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죠. 사실은 예. 세금 문제 관련하면 이제 받아야 되는 건데, 저도 사실 뭐 나 같은 사람이 전 세무조사 받을 필요가, 세무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또 문턱이 좀 높게도 느껴지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좀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구상들을 하고 계신지요? 예, 말씀드린 대로 세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사회 현상 자체가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화지기 때문에 세법이라는 것을 전부 다 담아가지고 세금으로 점점 받아내야 복잡해지는 거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걸 대리해 주는 게 세무사의 역할이고 예.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무료 상담이라든지 그런 예. 기회를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금년도에 저기 행정자치부하고 마을 세무사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MOU를 최근에 마을 가지고 세무사 제도. 예. 그래서 시골이라도 예. 그 인근에 있는 세무사가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고 예.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예.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또 그 변호 관련 서비스를 받던 이제 세무 관련 서비스를 받던 대개 이제 이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이 좀 비싸지 않을까. 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그래서 접근을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예. 납세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무료 세무 자문 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죠. 또 어떤 질문들을
많이 물어오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요? 예, 우선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연중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서초동.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세무 상담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날인 3일 3일이라든지 세무사 제도 창립 기념일은 9월 9일이라든지 그걸 전후해가지고 또 전 국민을 상대로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세무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세무 상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무사 홈페이지 방문을 통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또 세무 업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또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또 집을 사고 팔 적에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분 하여튼 또 정리를 했지 아들 딸한테 내 집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상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다양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의와 질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회장님, 세금 하면 뭐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그래서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또 세금 하면 또 불편한 또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 뭐 안 내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을 돕는 또 일부의 세무사들 분들 때문에 또 탈세 조력자가 아니냐 이런 불편한 시선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세무사분들이 하신 일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세법에 맞게 세금 절세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게 원래 대다수의 세무사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데 또 불편한 시선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부 세무사들이 가끔 언론에 비리 사건이 나타나서 정부와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사들이 또 어떻게 보면 탈세를 조장하는 그런 단체인 것처럼 보이는 게 안타까운 점이 참 많습니다. 현재 세무사들이 1만 2천여 명이 대부분 다 올바르고 정당하게 세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의 세무사가 저지른 그런 비리 행위로 인해 가지고 세무사들이 전체 다가 부도덕한 단체로 비춰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세무사 협회는 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비리 행위도 지속적인 저희들 윤리 교육이라든지 자정 활동을 통해서 건절해 나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그야말로 더욱 신뢰받고 존경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뭐 세무비리의 근절 대책 또 근절 방안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셨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밝혀주실 수 있는지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리 교육이라든지 자정 활동 외에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권익위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부패 방지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런 MOU를 체결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리교육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무사의 회장님, 주로 뭐 세무 관련 일을 하시지만 또 한 조직의 수장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더 리더인데요. 리더들에게는 자주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소통인데요. 그동안 뭐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 하시면서도 또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신 걸로 듣고 있는데요. 세무사회에 오셔서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요? 예, 지금 정부에서 한창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치고 있는 게 정부 3.0 정책이지 않습니까? 정부 3.0 정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더 원활히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위공직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명함을 만드는데 명함을 만들 적에 여러 가지 자기 핸드폰 번호라든지 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가끔 있는데 저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세제실장, 심판원장, 관세청장 할 적에 임명하고 나서 취임을 할 적에 명함을 만들어 오는 때 비서진에서 다들 핸드폰 번호하고 또 이메일 주소를 갖다 뺀 명함을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받아들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전화가 많이 온다는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공직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명함에서는
핸드폰 번호와 메일을 적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시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전 직원들한테 이 메일을 돌리고 이 메일을 통해 가지고 얻은 명함이라든지 메일 주소로 인해서 카톡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의사 전달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상담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0이고 소통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통과 대화가 없는 그런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일반 회원들과도 저는 납세자들과도 스스럼 없이 문자, 카톡 예. 등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소통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 회장님, 좀 오늘 세무 전문가로 여기 나오신 김에 예. 우리 저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절세 잘할 수 있는지 노하우 좀 알려주시고요. 또 뭐 나오신 김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시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맞부딪히는데 절세를 하기 위한 몇 가지의 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 증빙을 꼭 챙기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적에 그만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예. 매출 전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적격한 증명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세금을 절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현금을 신용카드에 현금을 쓰는 경우가 많는데 현금을 쓸 때는 꼭 현금 영수증을 받아두라, 영수증,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와 경비 인정을 받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신고 기한이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신고 기한을 일시를 해버리면, 넘가버리면은 여러 가지 가산세를 물리도록 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름대로의 세금 주치의를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세금 주치 좋은 말인데요. 예.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 있어 가지고 가정의 건강 문제라든지 건강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정 주치의가 모든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듯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세금 주치의를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데 큰 절세 내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노하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세무사를 알아두는 게 생활의 지혜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요즘 취업 무척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도전 좀 고려해 보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도전하는 게 좋은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오신 김에 취업 가이드 좀 해주시죠. 예, 요즘 뭐 취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난다고 언론에서 많이 방송이 되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세무사 시험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무사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대 1 이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사는 전문 자격사로서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납세자들한테 봉사를 하면서 자기의 수익 내지 자기의 지위를 갖다가 넓힐 수 있는 좋은 자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젊고 넓은 안목을 가진 젊은이들이 도전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세무사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으신지 그 포부, 꿈 밝혀주시죠. 예, 우선 한마디로 12,000여 세무사 회원들이 보다 더 쉽고 효율적으로 세무사 업무를 하도록 회장으로서 회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올바른 정도의 회무를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원들이 하나 되는 한국 세무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무사 사무소에 있는 여러 가지 직원 인력난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직원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세무사법이라든지 세무사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자격사들 간의 업무 영역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지키면서 세무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국제화되고 있는 시대에서 세무사도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그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 업무 영역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세금 잘 알면 득이 되고 잘 모르면 손해가 됩니다. 세무사들 합리적인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등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한국 세무사회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세무 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한국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